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고 표현을 해도 맞을까요? 뜨겁습니다. 주말 사이에 농활 좀 갔다 왔거든요. 정말 너무 뜨거워서 좀 힘들었는데 시장이 뜨거우니 미소가 절로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이제 다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남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시장의 판도가 바뀔까? 오늘은 쏠림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아침에 개장 전 당잠사에서 쏠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레포트로 된 내용을 좀 정리해드렸는데 상반된 시각이더라고요. KB 퀀트에서는 주도주가 강세장 내내 아웃퍼폼 계속 좋았다.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지금의 주도주는 쭉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쏠림의 상승이 2010년 이후로 한 4차례, 이번 빼고요. 4차례 정도 강하게 있었는데 쏠림 정도가 완화가 될 때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 상승의 속도도 점차 둔화를 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그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실적이랑 그러니까 쏠림 이후에 수급 빠져나올 때 예전에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KB증권에서는 섹터와 종목을 이렇게 추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한 쪽에서는 지금 주도주 테마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월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서 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8월 전략을 따로 제시하긴 했는데 여기서 배터리가 빠진 건 앞에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퀀트 분석이니까 이 계량적 분석이죠. 과거 데이터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한 건데 2차 전지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드디어 고점 돌파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한 3에서 4%,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심리적인 저항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700선까지의 도전 자체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이 나왔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주요 성장주 주도주군들의 강세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낙폭과대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동반적으로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퀀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쏠림 현상이 악화가 되면은 지수의 상승률이 둔화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주도주군들이 시가총액을 워낙 굴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기업들이 힘을 잃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 탄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내에 좀 계속 작용을 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강세 흐름 자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의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됐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2차 전지의 시장 영향력 자체는 약화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지금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영향력이 완화된 것은 맞다. 하지만은 쏠림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된 것이냐? 지금 종목군 개별적인 부분으로서의 변동성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찍은 종목은 15%, 20% 우습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터의 쏠림 현상, 한 섹터의 쏠림 현상 자체는 완화가 됐지만은 종목군 내에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수익률을 확보하는 전략 자체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AI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들이 빠지는 것도 이게 쏠림 현상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반대로 쏠리는 것도 쏠림 현상 중에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반대로 쏠리는 건 뭘까요?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겠죠. 급등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낙폭이
한 번 빠질 때는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거고. 어머, YG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네. 예, 계속해 주세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쏠림 현상 흐름 속에서 예. 2차 전지의 영향력 자체가 조금은 약화된 현재 시장 속에서 새로운 섹터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장의 수급이 에코프로 쪽에는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2차 전지가 죽은 건 아니겠지만은 예. 종목군들의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예. 근데 엔터가 저렇게 많이 빠지는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네. 무슨 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워낙 많이 빠져서 예. 아무래도 이제 재계약 이슈가 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봤는데 우선 뉴스 상황으로 나온 내용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시장에 도는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네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또 워낙 많이 올라왔고 시장 조정 예. 시에 조정이 없었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 속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급격히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예. 뉴스가 나오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확인이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유라시아님께서 왜 쏠릴까요? 쏠림 현상 근거는 뭘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쏠림 현상의 근거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유추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이제 초과저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기하고 있는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지만은 투자자들의 선택지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의 니즈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평가를 하죠. 네. 그런데 그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쏠림 현상이 집중될 때 결국은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예. 역시 높아진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 2달여간 봐왔었던 2차 전지에 집중했었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고금리 상황이지만은 종목 하나 잘 잡으면은 2배, 3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 예, 라는 맞아요. 시장의 인식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개장 초반 혹은 최근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전략들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것이 시장의 쏠림 현상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현재 장이군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디를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여쭈고 싶은데 네. 테마의 순환, 이제 월별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 AI 2차 전지 조선기계, 로봇 반도체 조선기계 2차 전지 반도체입니다. 이게 계속 돈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답안지가 있을까요? 이 안에 이제 저는 예. 물론 이제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예. 저는 성장주 쪽에서 이번에 이 AI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예. 얘네들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하,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그렇죠. 결국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기차의 집중 전략을 얘기를 했지만은 예. 또 전략 자체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거 이제 현대차와 묶여서 좀 움직였었던 로봇 관련주가 SBB테크와 SPG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예. 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SBB테크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뭐 다음 타자로서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쉬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B가 탑인가요? 보시기에. 원래 이제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하고 SBB테크, SPG 세 종목 정도를 저는 감속기 보시는군요. 탑픽으로 보고 있는 예. 상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튀어 올라왔고요. 삼성이랑 협업한다는 그렇죠. 소식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다음은 또 SBB테크가 아닐까. 주가가 좀 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SBB테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속기 맞죠? 네, 맞습니다. 감속기 쪽으로 많이 보시네요. 어쨌든 어떤 서비스든 어떤 물류나 산업 모델이 되었든 감속기가 다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SBB테크 탑픽으로 찍고 이제 이 안에서는 다음 타자로 로봇을 주목을 하신다는 내용 기억을 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스며시 고개를 올린 섹터가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생각보다 상승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거든요. 1, 2주 정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 황제주는 무엇인가? 지금도 황제주인가요? 아니요. 예전에 다음 황제주가 이제 삼바가 될 것인가 이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70만 원 중반선이라서요. 네. 예, 제가 이제 미리 이 내용을 못 봐가지고, 예, 그런 삼바가 다음 황제주가 되는가. 예, 2분기 실적 보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붉은 라인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인데, 삼바,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종근당. 여기 바이오 사이언스가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적자 전환이긴 했는데 다른 쪽은 좀 긍정적인 생각보다 괜찮은 서프라이즈율로 봤을 때는 한 10%대에서 20%대가 이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막바지.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사실. 바이오 보는데 투자 포인트 무엇인가? 미국 금리 보셔야 합니다. 그죠. 미국 금리 이제 거의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바이오 괜찮다. 이렇게 오르기 전에 먼저 다음 타자로 주목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의 시각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추가적인 이 접근 전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금리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예. 바이오텍까지 이제 그 온기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임상 시험하고 막 이런 쪽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가지지만은 예. 그래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에 약간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7일이었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섹터들이 올라왔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 바이오 관련주들이 해당 시점에서 좀 좋았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HLB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했던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관련 기업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2차전지 쉴 때는 바이오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흐름 보면 2차 전지도 가고 네. 바이오도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빈자리를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처럼 금리, 저금리 상황 혹은 금리 인하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우우하고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기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등 주도주는 힘들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다른 성장 섹터들이 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바이오주들은 약간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식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예. 성장주들 대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바이오주들 너무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발 주가 흐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발 반등 정도가 되어도 네. 투자의 관점에서 수익만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사실 바이오 관련 뉴스도 준비를 했었다가 제가 이제 못하고 갔었는데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예. 그때 제가 관심주로 들고 나왔던 게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아, 예. 네, 이유는 결국은 이제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어머, 예. 임상 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을 해서 FDA의 승인을 받고 이 승인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 SK 바이오팜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지금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면 4분기에 지금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을 저는 좀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작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기업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 2주 정도 많이 시세가 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로노이. 예. 이유는 뭐 신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 우리가 과거부터 알았었던 ABL 바이오라든지 매드팩토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항암 제약사들이 워낙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보로노이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약간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EFGR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곧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텍 관련주들이 모두 다 주가가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대형 제약사, 즉 이제 약을 개발해서 직접 만들어 파는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요. 실적 좋았었고요. 예. 거기에 레이저 티닙, 즉 이제 제품명은 렉나자인데 이것의 이 1차 치료제 승인이 식약처에서 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외 쪽까지 섹터를 좀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하반기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약간 고민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워낙 좋은 비만 치료제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있겠지만은 예. 한국형 비만 치료제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이 이런 쪽으로 좀 다가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한미약품, 그리고 뭐였죠, 하나 더? 보로노이? 그렇죠. 보로노이도 있고. 예, 네. 예. 지금 SK 바이오팜, 지난주에 할 걸 그랬어요. 아쉬워요.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네. 바이오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눌릴 때 접근을 해야 해요? 아니면 달릴 때 접근을 해야 하는지 팁을 주신다면요.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주가는 며칠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오늘 뭐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거지 지난주에는 재미가 없었을 기업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주가 차트의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급등한 이후에 며칠 쉬는 패턴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시점에서의 매수보다는 며칠 쉬어갈 때 좀 전략들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흑자 전환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열심히 분석해서 추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